최근에 한국인들이 폭락할 주식만 골라 산다는 오징어 게임 하듯 투자한다라고 미 전문가의 한탄이 나왔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불나방처럼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서학개미들이 진짜 불나방처럼 투자를 하는지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폭락할 주식이라고 하면은 급등주나 아니면은 레버리지 2배, 3배 상품이거나 아니면 인버스 하락을 추종하는 상품이죠.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 레버리지 그리고 인버스 상품 두 개를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서학개미들이 정말 불나방처럼 투자하는지, 얼마나 사고 있는지, 그리고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으로 정말 돈을 벌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러한 기사를 보는 초보 투자자분들은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궁금증이 드실 텐데 오늘 한번 그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학개미들이 정말 불나방처럼 투자하는지 레버리지 상품이랑 일반주와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더 많이 투자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1년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 한번 데이터를 봐봤습니다. 데이터는 세이브로라는 곳에서 가져왔어요.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레버리지 ETF가 대략 한 50% 이상이 차지를 하고 있고 개별 주식이 45% 그리고 일반 ETF 상품이 한 4.2% 밖에 안 된다라고 데이터가 나왔는데 상위 50개니까 이렇게 최근에 레버리지 ETF에 들어가는 금액이 엄청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수 결제 금액만 보더라도 반도체를 3배로 추정하는 상품에 약 260억 달러, 그리고 테슬라를 2배로 추정하는 상품에 약 145달러, 그리고 엔비디아를 2배로 추정하는 상품에 93억 달러, 반도체가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상품에 92억 달러, 그리고 나스닥 100을 3배로 추정하는 상품에 64억 달러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다 합해 보면 금액이 거의 100조 가량 됩니다. 샀다 팔았다 하는 금액이 있으니까 더 크게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꽤나 큰 금액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년도 대비를 했을 때 레버리지 ETF에 들어가는 매수 금액이 300% 이상 증가를 하고 있어요. 개별 종목에는 한 200% 정도인데 이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로 보면은 실제로 서학개미가 되게 위험한 상품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 개별 종목에서도 급등주 아니면은 텐베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이 레버리지 ETF에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레버리지 하면은 대출을 받아서 하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버리지 ETF는 그냥 투자만 해도 대출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데 한번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한국인들이 아이온큐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아이온 3라고 하는 아이온큐를 3배로 추정하는 상품에 한국인들이 꽤 많이 투자를 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젠슨 황이 20년 정도 걸린다라고 해서 그날 아이온큐가 폭락을 했고 3배를 추정하는 이 상품은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의 위험성이 또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레버리지 상품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모르고 아이온큐 3 이런 거에 투자하면은 더 많이 벌 수 있다라고만 들었으면은 분명히 투자를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품도 내가 투자만 하면은 아이온큐가 1% 오를 때 3% 오르는 이런 효과를 내는 상품이었어요. 따라서 이날 20% 이런 식으로 떨어졌으면은 상품이 60% 가까이 수익이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실제로 대출을 하진 않았지만 대출 내서 투자하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사실 레버리지라고 하면은 파생을 결합을 해서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따라서 이 상품에 투자하면은 큰 돈을 만질 수도 있지만 큰 돈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2배 추종 이러면은 1% 올라갈 때 2% 상승하는 상품을 말하고 3배 추종하면은 1% 오를 때 3% 오르는 이런 상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했을 때 만약에 1%만 빠지면 3배 추종 상품은 마이너스 3%가 되고 2배 추종 상품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런데 30%가 오르건 40%가 오르건 수익은 계속 오를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산 주식이 30%에서 40%만 빠지면 100% 가까운 손실률이 나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계속 오를 수 있지만 하락할 때는 끝이 밑에 바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100% 하락이 떠면은 상장 폐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품을 투자를 할 때 투자를 떠나서 돈을 버는 것을 떠나서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상승을 추종하는 상품 세 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엔비디아 2배, 반도체 ETF를 3배, 나스닥 100을 3배, 테슬라를 2배로 추종하는 상품들입니다. 보시면은 우선은 엔비디아가 작년에 장난 아닌 성과를 보여서 엄청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렇게 오를 때는 행복하기만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 시점 어딘가에 투자를 했으면은 오를 거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엄청나게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투자한 분은 500%에서 200% 정도로 떨어졌으니까 뭐 그러려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들어왔던 분, 제 가격을 한번 보니까 81달러 정도였고 여기에서 가격이 한 40달러 정도였어요. 한 50% 이상이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이 시기에 안 팔고 버티실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강심장이라 하더라도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지면은 1억을 넣어서 5억이 됐다가 2억이 됐습니다. 3억이 날라간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버티기가 여간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언저리에서 팔아버리고 싶은 욕구가 엄청 크게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 상품이 참 제가 생각하기에 돈 벌기 힘든 상품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상품들, 속슬, TQQQ, TSLG, 이 상품들은 200% 언저리에서 있긴 하지만 이 엔비디아를 빼버리고 나면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간에서 여기로 떨어졌을 때,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과연 내가 버틸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락을 추종하는 상품은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투자자분들 중에서 요새같이 하락장이 오면은 이런 하락하는 인버스 ETF도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길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엔비디아를 반대로 1.5배 추종하는 MBT, 반도체 ETF를 반대로 3배 추종하는 속스, S&P 500을 반대로 3배 추정하는 SPXS, 그리고 나스닥 100을 반대로 추정하는 SQQQ, 테슬라를 반대로 추정하는 TSLG. 다 보시면은 느껴지시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워낙 변동성이 심한 주식이어서 올라갔다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른 상품들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따라서 이런 하락하는 상품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단기간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나왔었죠. 최근에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런 구간들에서 잠깐 하락장에서 잠깐 투자를 하고 빼야 되는데 대부분 타이밍을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시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에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시작하거나 여기에서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언저리에서 사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떨어질 때 사는 것보다 올라갈 때 사는 게 마음이 더 편하기 때문이에요. 떨어질 때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서 못 사고, 올라올 때 또 떨어질까 봐 못 사는 이런 심리가 발동을 하는데, 이런 언저리에서는 사버리면은 마음이 편합니다. 사실 저도 이럴 때 몇 번 사봤어요. 그리고 큰 이득을 못 보고 팔았습니다. 하락하는 ETF도, 인버스 상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를 때 하락장 초입에서 사서 이렇게 오를 때 매우 큰 수익을 남길 수 있겠지만, 사실 언제 하락장이 시작할지, 언제 하락장이 끝날지, 그래서 언제 빼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품을 투자를 하려면 시장을 읽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그리고 초보 분들이 이 시장을 읽는 능력이 정말 출중하실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런 상품에 투자를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 ETF로 큰 돈을 벌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상승 추종을 하는 상품을 투자해서 벌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그냥 돈을 꾸준히 적립식 매수를 해서 이 수익률을 가져갔다라는 분들이 간혹 나타나시는데, 과연 초보이거나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강심장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 구간을 버틸 수 있을지 사실 저는 궁금합니다. 여기에서 1억을 들고 투자를 했으면 이 지점에서는 3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락을 한 이 지점이 500%가 되어 있기 때문에 5억으로 평가 금액이 바뀌어 있어요. 1억으로 시작했다가 35억으로 갔다가 5억으로 오면은 내가 4억을 벌었다가 아니라 30억을 잃었다라는 생각이 더 크게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저리에서 팔아버리고 싶어질 텐데, 과연 이 기회가 우리에게 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레버리지 ETF를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라고 하면은 상승 추종하는, 그리고 우상향 하는 ETF를 사시는 게 그나마 낫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큰 금액으로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나시면, 그러면 이런 레버리지 상품은
왜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레버리지 상품의 본 목적은 해지, 리스크 줄이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려우니까 그래프를 보고 설명드릴게요. S&P 500의 차트입니다. 최근 1년간 그래프인데요. 꾸준히 상승이 되고 있다가 이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어디가 끝이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시점 어디에서 인버스 ETF를 사두면은 이 떨어질 때 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하락하는 것을 인버스 ETF로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이 예측이 되거나 하락 시즌이 올 것 같을 때 인버스 ETF를 사서 내 투자 수익률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이 인버스 ETF를 활용을 합니다. 반대로 하락이 끝날 시점에 상승 ETF를 사서 떨어질 때 발생한 손실률을 빠르게 좀 더 만회하고자 이 상승 레버리지 ETF를 활용한다라고들 하는데요. 이게 말로는 쉽지 참 어려운 그러한 전략입니다. 따라서 초보라고 하신다면은 굳이 이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를 적극적으로 투자하시기보다는 대부분의 자산은 S&P 500이나 안전한 우량주로 투자를 하신 다음에 소액으로 이런 구간들에서 재미 삼아서 활용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전략을 구사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포트폴리오를 큰 금액으로 자산 운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쓰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 초보 투자자 여러분들은 굳이 욕심내지 마시고 미장에서 투자를 하시더라도 안전한 상품으로 투자를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레버리지 ETF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내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